네, 학생 여러분, 9월 2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9장을 마쳤고요. 9장을 마치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딱 가운데, 그러니까 미적분학 그 총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2학년에서 배울 이제 해석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그것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맛보기 단계, 그러니까 어떤 인트로덕션으로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적분학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테일러 정리, 우리 1학기 때는 안 했지만 테일러 정리가 나오는 어떤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수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연수 문제, 그러니까 오늘 수열 이야기에 약간 목표 비슷한 걸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이 강의에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의 이 수열 단원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제시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 루트 2에다가 2 루트 2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운 것이 두 번째 항이고, 다시 루트에 2에 루트에 2에 루트 2, 이렇게 루트와 2를 곱하는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수열의 어떤 규칙성이 있을 텐데요. 이 규칙성을 알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을 우선 알면 여러분이 이제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그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것의 극한값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제 프로시저를 가하면 되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n이 점점 커질 때 an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n이 커질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거를 이제 behavior를 결정해라. 근데 이제 딱 두 개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거나. 그렇죠? 수렴 안 하는 것을 수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하거나 수렴하지 않거나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렴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수렴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극한값이 무언지를 알면,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극한값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극한값을 알기는 어렵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극한값이 무언지를 알면 당연히 얻는 결론이지만,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극한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극한값을 딱 구하면은 극한값이 뭔지를 알지만, 극한값이 딱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수렴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한값을 정확하게 an이 어떤 3으로 딱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수렴한다는 것만 알 경우가 있습니다. 수렴한다는 것만 알고, 그럼 수렴한다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얘가 어떤 값으로 정확하게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애야. 근데 그 어떤 값이 모르긴 하지만, 어떤 값을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걔는 어떤 값으로 간다, 이러한 행동만 예측할 수 있어도 충분히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임의의 것들이 다 수열이 될 수 있고, 그런 수열에 어떤 규칙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수열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옛날에도 봤지만은 이게 처음 뭐 100개의 항, 그다음에 200개의 항 이것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10,000번, 20,000번, 100,000번, 100,000번 뒤에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이 수요를 들여다볼 때 어떤 그 비헤이비어 행동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념화시킨 게 이제 극한값인 거였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네. 이 말은 이것이 존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리미트 AN이 존재할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AN이 수렴하냐 이 말은 AN이 수렴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이 수렴의 정의는 뭐냐면 그럼 이것의 정의는 뭐냐 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차를 정해요. 자, 내가 뭐 10분의 1인가 뭐 100분의 1인가 만분의 1인가의 오차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AN하고 AM이 그죠? 충분히 N과 M이 큰 수일 때 엄청나게 큰 수인데 이게 뭐 엄청나게 언제 엄청나게 큰 수인지 몰라. 이게 100만 번이 될지 1000만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를 경과하면 이게 100만이든 10만이든 그죠? 어떤 커다란 숫자 넘버링을 지나면 그죠? 이런 NM이 이 큰 숫자보다 어떤 넘버링이 N보다 더 큰 넘버링을 한 이후에는 뭐예요? AN과 AM의 오차는 충분히 항상 우리가 정했던 그 기준에 부합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이것을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수렴값 정확한 L이라고 하는 수렴값을 알면 더 좋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정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트 AN이 더 강한 얘기인데요. L이다. 이건 뭐 엄청 강한 얘기인데 이건 뭐 존재한다는 거 말고도 그냥 그 값이 정확하게 뭐라는 것까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지하게 굉장히 스트롱한 얘기예요. 스트롱 굉장히 강한 얘기죠. 현실 세계에서 그죠? 뭐 어떤 애가 야, 걔 반드시 거기로 가.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의는 굉장히 강한 정의인데 이건 뭐였었냐면은 그죠? AN하고 L의 오차가 뭐예요? L의 오차가 우리가 정한 오차보다 항상 적다 이거예요. 그죠? if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어떤 large n, after n 그죠? n이라는 넘버링을 지나면 AN이 뭐하고 L하고 오차가 항상 작아진다. 우리가 정한 기준. 입실론은 뭐야? 우리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한 기준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 넘버링도 10만 번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번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오차, 이 에라를 훨씬 더 우리가 작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이 넘버링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즉 수만 번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횟수의 AN들을 관찰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리즈너블한 에라를 도입을 하고 그에 맞춰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믿고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거를 뭐라고요? 이제 확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률과 이제 확률의 기대값에 근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행을 반복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우리가 기초적인 정의는 이와 같은
이런 극한값에 대한 정의로부터 오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수학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이 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으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잠깐 재채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벌써 10분이나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예,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던 n분의 1이 0으로 간다 이것도 너무나 자명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우 굉장히 자명한 얘기죠. 예, 우리가 정한 그 에라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0.001 예를 들면 이제 에라를 0.001이라고 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0.001은 뭐예요? 이게 1000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n을 라지 n을 1000이라고 두고 n이 1000보다 크게 되면 어때요? 스몰 n분의 1은 항상 1000분의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0.001보다 작아요. 제가 이거 에어컨을 많이 틀어놔서 제가 냉방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콧물이 흐르네요. 그래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의 n승은 뭐예요? n분의 1보다 더 빨리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R의 n승분, 즉 R이 기하급수일 때 R이 뭐 예를 들면 2분의 1의 n승이라든지 3분의 1의 n승이라든지 뭐 4분의 1의 n승은 어때요? 네, n보다 훨씬 더 빨리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R의 n승도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뭐 트릭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고 예를 들면 가정하면 두 개의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그것의 합이나 차라든지 곱이라든지 그다음 나눗셈을 한 것들 전부 다 수렴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죠. 예, 규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리미트에 an이 a고 리미트에 bn이 b다 그러면 뭐라고요? an 더하기 빼기 bn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은 ab로 수렴하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an분의 bn은 a분의 b다 예를 들면 b가 0이 아니면 if 예. 그 다음에 또 규칙이 또 있는데 그 다음에 f가 연속함수면 f가 연속함수면 뭐예요? an이 a로 수렴할 경우엔 f의 an도 f의 a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죠. 이거를 써서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써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 문제 중에서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까요? 예,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도 좋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an을 탄젠트에 2n 파이 오버 1 플러스 8n 이렇게 한번 보죠. 요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f라는 탄젠트가 연속함수잖아요. 그래서 연속함수에 보면 그래서 요 수열 2n 파이 오버 1 플러스 8n
즉 1 플러스 8n분의 2n파 요 수열을 an이라고 놓고요. 그래서 여기 bn이라고, 여기를 bn이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왼쪽 문제를 b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an이라고 놓고, 그럼 a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면 이 값은 뭐예요? 탄젠트의 그 값, 그거를 집어넣은 값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이 위의 규칙에 의해서. 근데 an은 어디로 수렴해요? 2n 파이를 1 플러스 8n. 뭐 금방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8n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분모 분자를 8n으로 나누게 되면 어때요? 예, 분모는 여기서 an만 보시면 an은 2n 파이를 1 플러스에 8n으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8n으로 나누게 되면 8n분의 1 더하기 1에 8n분의 2n 파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n이 없어지고 4분의 파이에 1 플러스 8n분의 1이다. 그런데 이게 분자 분모 형태죠. 그래서 분자 분모 형태인데 이게 1 플러스 8의 n분의 1이 어때요? 1로 수렴하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 a에는 뭐예요? 4분의 파이로 수렴해요. 그래서 준식 b에는 뭐예요? 탄젠트의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것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단순히 어떤 주어진 수열의 극한을 구하여라,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극한을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수열과 그 다음에 그 규칙들, 아까 그 극한을 알고 있는 수열들이 있을 때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칙 연산을 한다든지 나눗셈을 한다든지 합성함수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인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목표로 돌아가죠. 첫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문제,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수열이 정확하게 어떤 값을 수렴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것이 수렴하느냐, 이것의 리미트에 an이 존재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이것의 규칙은 알아요. 이것의 규칙성이 뭐예요? 예, 이것의 규칙성이 뭡니까? 이것의 규칙성이 뭐야? 예. 앞에 항이 an이라고 했을 때, 앞에 항이 an일 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얻어져요? an 플러스 1은 어떻게 얻어져요? 규칙을 잘 보시면, 예, 앞에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이게 루트 2잖아요. 루트 2에다가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요. 이게 앞에 항인데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고. 그래서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 우리가 만약 리미트의 an이 A라고 하면
존재한다고 하면 양변에 AN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그죠? 그러면 양변에 리밋을 씌우자. 리밋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함수죠.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연속함수예요. 루트 뒤에 2의 something. 그러니까 AN이 L이면 그것은 루트의 2L로 수렴한다. 아까 좀 전에 그 연속함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가겠죠. 그래서 씌우면 양변에 리미트 AN을 취하면 어때요? 여기가 바로 L은 2L의 루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L 제곱은 2L. 그러니까 L이 0이거나 2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L이 0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AN들은 전부 뭐예요? 0보다 큰 애들이에요. AN들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AN이 0보다 크고 또 AN은 0에서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루트 2보다는 2 루트 2가 커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도 더 커요. 맞아요? 예. 왜냐면 예. 그죠?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큰가? 당연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AN이 0보다 크면 그죠? AN이 당연히 2루트 N보다 크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AN이 0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AN은 뭐예요? 극한값이 2다. 이 식으로부터, 이 관계식으로부터 L은 2다. 이렇게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단조 수렴 정리예요. 그래서 아까 극한의 존재를 보장받는, 그러니까 극한의 존재를 보장받는 정리가 뭐냐면 단조 수렴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M 모노톤 컨버전스 theorem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보면은 이제 여기서 증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증가하는 유계 수열은 증가하는 유계수는 항상 수렴한다. 네. 이게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 여기서 유계라는 말 뜻이 뭘까요? 유계라는 말 뜻은 어떤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수열이 어떤 숫자 범위 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숫자 범위 내에 항상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10,000이라든지 여기서 이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을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체육관이라는 곳에 이제 어떤 딱 정해진 그 넓이가 있는 곳을 딱 준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뭐라고요? 그 움직이는 그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니까 뭐 나비들일까요? 나비들을 막 집어넣어요. 나비들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움직이면서 나비들이 마구마구 날아다닐 텐데 이게 점점
점점 나비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개 중에는 나비들이 어떤 한 점으로 어떻게 딱 모여 있는 그러한 나비들이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이제 직관적인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요령은 꼬꼬를 생각하는 건데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꼬꼬를 생각하는 건데요. 예. 꼬꼬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벽이 있어요. 여기서 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꼬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꼬꼬를 잡으러 가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꼬꼬를 잡으러 가면 꼬꼬의 위치는 A0, A1, AN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꼬의 위치는 점점 증가해요. 그런데 어디를 넘어갈 수가 없죠? 예, 펜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펜스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 펜스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AN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들은 M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꼬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잡힐 수밖에 없죠. 옆으로 도망갈 수는 없어요. AN이라고 1차원이기 때문에 딱 외다리 나무에서 그죠? 이렇게 벽이 있어요. 옆으로 갈 데도 없어요. 사람이 전부 좀 잡으러 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꼬꼬가 어때요? 잡힌다. 꼬꼬가 잡힌다는 얘기가 뭐예요? AN이 어떤 지점에 모여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꼬꼬의 정리라고 하는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 이제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게 이런 내용을 뜻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저한테서 해석개론 배우시면 다시 아마 이 그림 다시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약간 해석개론을 3학년 때 배울 거라서 이 내용을 한 3학년 가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가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자,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규칙, 즉 AM 플러스 1은 요 규칙이 주어져 있고요. 첫째 A1이 루트 2였어요. A1이 1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M 플러스 1은 당연히 AN보다 큰데, 왜냐하면 루트의 2의 AN이 AN보다 크냐고 묻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2의 AN이 AN의 제곱보다 크냐 이 말인데, 이 말인 건 뭐예요? 자, 다시 말하면 AN에다가 2 빼기 AN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AN의 제곱이 2AN보다 작은가 묻고 있고, 이 말인즉슨 AN에다가 빼기 2에다가 AN을 한 것이 0보다 작은가 이걸 묻고 있어요. 즉 AN이 2보다 작은가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단조 증가이냐 아니면 그래서 예를 들면 AN이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금방 이제 AN이 증가인 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AN이 2보다 작냐 이 문제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게 증가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AN보다 크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등식에 답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럼 결국 이거를 묻는다는 얘기였고, 이 말인즉슨
AN이 2보다 작은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AN은 2보다 작은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AN이 2보다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것을 제곱했을 때 AN의 제곱이 4보다 작은가 이걸 묻고 있는데요. 어, AN이 AN이 예를 들면 A1이 루트 2로서 2보다 작죠? 근데 A2는 2를 곱해서 루트 2에다가 2를 곱해서 다시 루트 2를 쓰는 건데 이것은 어차피 루트 2가 2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죠. 그래서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1이 2보다 작다면 A2도 2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N이 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N이 2보다 작다면 AN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적 귀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얘는 AN이 항상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유계죠. 그래서 유계이기 때문에 아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 AN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이 이 식에 우리가 그때 구했던 L이 극한값이 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당한 프로세스고요. 혹시나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AN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냥 이 식을 유도를 해서 그냥 L이 2다라고 답을 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다면. 그러나 엄밀한 과정은 뭐예요? 단조 수렴 정리를 통해서 극한값이 있다는 걸 보장받고 다시 그 극한값이 L이라는 규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내지는 뭐 곱하기 그 다음에 연속함수에다가 AN을 적용할 경우에 그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규칙들을 전부 다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퍼즐을 다 일일이 짝짝짝짝짝 맞추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약간 2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수요일에 가는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2가지밖에 다루지 못한 점 좀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